네, 안녕하세요. 윤태입니다. 네, 결전 날이 밝았습니다. 가나전을 맞아가지고 조금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잠깐 켰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가나전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번 그 가나하고 포르투갈 맞대결을 보게 되니까 일단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가 수비가 좋지가 않습니다. 뭐 아프리카 팀들이 대체로 뭐 조직력이 좋지 않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나를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상대할 때 측면 쪽에서 제어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공격이 측면 공격을 그 가담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측면에 풀백이 볼을 잡았을 때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에 대한 그 대처들이 되게 늦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에서 뭐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잘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 그래서 수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수비를 굉장히 다 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도성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하프 스페이스 움직이는 선수들 있잖아요. 하프스페이스가 다 어딘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. 미드필더들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풀백하고 중앙 뭐 공격수나 윙어 사이에 있는 공간들로 잘라서 전진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가 들어가는 걸 이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사이드도 아니고 완전 중앙도 아니고 그 중간에 그 페널티 박스 측면 쪽에 라인 그려진 쪽을 공략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이쪽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미드필더가 특히나 침투를 많이 하니까 제어하려고 그러면 보통 그 다른 그러니까 상대편의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보통 따라가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숫자가 5명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좌우로 크게 흔드는 거라던가 그런 쪽에서 약간 측면 쪽 그 제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블록을 잡고 있을 때는 일단 단단해 보이는데 조금 흔들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. 근데 이거는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좌우를 크게 흔드는 사이드 체인지를 단번에 하는 거는 꾸준히 연습을 해온 장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먹혀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의 수비를 공략하는 거는 득점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. 우리나라가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마무리에는 근데 또 손흥민이나 황의조 선수가 확실히 좀 득점력을 있는 선수고 황의조 선수가 좀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요? 지난 경기에 좀 아쉬운 장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근데 이제 대신 조금 이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나가 확실히 개인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체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포르투갈전에도 막판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공간 주거나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쫓아간다는 게 이제 달리기 같은 걸 쫓아간다거나 툭 치고 도망갈 수 있게 공간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측면 수비수들이 언제나 그렇지만 측면 수비수들이 1대1에서 제어를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습 상황을 주게 될 경우에 단번에 넘어가는 것들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상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인터뷰를 봤을 때는. 근데 지금 나왔으면 무조건 좋겠죠. 제일 발이 빠른 공격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가름 조합이 어떻게 되냐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유민 선수가 있긴 하지만 권경원 그 김명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올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동아시안컵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마 그 오른발잡이 스위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권, 권경원 선수를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한일전에서 크게 졌지만 맞나요? 그 전 경기였나요?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그거를 좀 시험하는 걸 봐선 벤투 감독 머릿속에는 그래도 3번이 권경원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두 선수가 뭐 발이 느린 선수들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김민재 선수 같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역습을 주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뜻대로 풀리면은 되게 좋은 경기, 안 풀리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하고 볼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선제골이 진짜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상대로 그걸 안 중요하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나가 더 뭔가 이 기세를 올려주고 또 역습을 하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반복하게 되다 보면
좀 유난히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강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. 또 뭐 수비적으로 약간하면서 상대를 보겠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려던 플레이들을 잘 해야 득점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점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당연한 말씀드리고 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면에서 밸런스를 좀 보시라. 네, 우리나라가 밸런스를 어떻게 잡고 경기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한테 우리가 조금 역습을 두려워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결과가 맞아 들어가는지 그 점을 두고 보시면 재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벤투 감독이 나름의 묘수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경기 끝나고 한번 리뷰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